이번 시간에는 보안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준법 감시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이 주체가 되어 제반 법규와 이에 수반하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통용되는 영역은 금융기관에서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로 정하여진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 통제, 즉 리스크 관리, 준법 상황 감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기준을 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IT 일반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각종 해킹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보안 위험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로 통용하여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에 비추어 금융권에서는 IT 시스템 운영 시 감독기관에서 외부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독립 조직을 갖추어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 모니터링,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외부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점검이나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여 대내외적 공신력을 얻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이야기함에 있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로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가정할 때 해외 컴플라이언스는 아직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의 강도로 볼 때 가장 강한 산업 영역이 금융 분야이며 감독기관에 의해 좀 더 의무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준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상기 도표에 나열된 것과 같이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입니다. 각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내부 데이터의 보존, 데이터 보호, 내부 통제, 기업의 책임, 데이터 공개 영역 등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 다시 정리하면 가장 기본적인 보안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신용정보법과 금융 관련 특별 법률을 추가하는 식으로 구조를 그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 정보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고객 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취급 방식을 규정합니다. 이는 분야별 개인정보 원칙과 기준과 침해 시 조치 방법을 기술합니다. 정보관리는 주요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기능을 규정합니다. 정보보안은 주요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 식별, 접근 통제, 모니터링, 감사 등을 규정합니다. 각 법률의 보안 영역을 크게 구분하면 내부 통제를 위한 관리적 보안, 즉 보안 정책 수립, 준수 감시를 위한 조직과 책임, 입사 및 퇴사 시 보안 조치와 같은 인적 보안이 있으며 물리적 보안으로 CCTV, 출입 통제와 같은 조치, 기술적 보안으로 보안 사고 대응,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어서 행안부 및 금융감독원 등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배포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 이하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되며 금융권의 경우 별도로 신용정보 및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제공합니다. 금융보안연구원에서는 암호기술을 활용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나 오픈 API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보안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 분야 쪽에 특화된 보안 정책이나 가이드 문서를 배포하므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되거나 신규 배포하는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서비스 운영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며 규정의 해석이 변동 가능성의 여지가 커서 가이드라인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IT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운용 시 준수하거나 참고할 만한 문서를 종합적으로 게시합니다. 다음은 IT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IT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상당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전문 보안 컨설팅을 받아 뼈대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법률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현황에 맞는 현실적 대응 범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완해 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인증하는 베이스라인을 규정한 것이 ISMS 정보보안관리체계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규정을 최대한 따라가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ISMS는 PIMS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준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우른 관리체계의 기준을 규정하는 이즘주피 등 3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에 대한 16가지 규정, 두 번째는 보호대책요구사항에 대한 64가지 규정,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가지를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정보보호 측면과 개인정보보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IT 인프라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바라보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보호 조치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사항을 적절히 보장하는지를 규정합니다. ISMS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쇼핑몰, 포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인 경우,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관리체계, 즉 조직과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보호해야 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해 보호 대책을 선정합니다. 셋째, 보호 대책을 구현하고 운영을 하기까지의 내용을 규정하는 관리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넷째, 사후적으로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입니다. 모두 12가지로 구분하여 64개 항목을 규정합니다. 관리적 통제로 정책, 조직, 자산에 대한 관리와 인력 및 외부자 보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 및 기술적 통제로는 인적, 물리적 보안과 개발 및 운영, 암호, 인증, 접근 통제, 운영 보안 그리고 침해 사고 관리, 재해 복구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IT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 보안에 대한 규정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단계적 보안 조치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생성 단계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년의 상세 기준을 규정합니다. 보유 및 유통 단계에서는 기술적 보안 조치와 더불어 제3자에게 제공 시험무 위탁에 대한 보안 기준을 기술합니다. 목적을 다한 경우 파기하게 되는데 복구 불가한 수준으로 삭제해야 하며 예외 상황인 경우 어떻게 보유해야 하는지를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정보 결정권의 확대와 더불어 조회 및 삭제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른 대응,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시에 대한 내역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IT 컴플라이언스에서는 미준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전자금융거래 기록 5년간 보존 등의 규정 위반 시 매출액 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도 하락, 재정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운영 입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영업적으로 최선이겠지만 보유 중에 유출되는 경우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가능한 수집의 최소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에서 처리해야 할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수적으로 수집할 개인정보를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이외에 추가적 인증 수단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인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 법규를 반드시 검토하여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기타 법률에서 서비스 주체, 분야별로 추가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루거나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는 신원 확인이 목적이므로 이름, 이메일 정도만 수집하면 되고 선택적으로 마케팅을 위해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인정보 수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것은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수집하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결제 정보, 이동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수집 항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률 행위에 제한이 되므로 일반 회원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의 경우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의 인증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다가 목적이 다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단계에 이르러 수단을 찾지 말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탈퇴를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방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디가우저 등의 장치를 이용하거나 완전한 파기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예전보다 더 강화되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을 대체한 신원 확인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 휴대폰 인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보 처리 시스템 내에서의 저장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는데 보호 대책을 구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시스템 규모, 성능, 유지 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되므로 전송 과정에서 반드시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방침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메뉴를 눈에 띄게 표시하여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취급 방침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항목이 있는데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에 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처리 시스템의 개발 시 소스 코드 상위 취약점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보안 약점 진단 기준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공표하고 준수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가이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개발 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사용하여 개발 진행 중에 수차례 진단을 받고 취약점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